여름방학이 시작돼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교 선택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.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고교 선택 기준도 오늘 좀 특별히 알려주시기로. 고교 선택 기준 네. 이제 또 저의 또 다른 전문 분야인데. 네, 전문 분야가 한 145가지. 그 중에 오늘 한 세네 가지 풀고 가시죠. 몇 개만 풀겠습니다. 고교 선택 기준 첫 번째, 학생의 멘탈, aka 성향.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같이 있으면 거기서 더 이제 이렇게 불타올라서 막 이렇게 전의를 이렇게 막 불태우는 그런 친구도 있고,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어떤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요. 생각보다 좀 학부모님들이 좀 쉽게 생각을 좀 하세요, 이 지점을.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어머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,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 학생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면,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정서적인 안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. 아침에 아침밥 먹다가 엄마랑 싸우는 날은 사실 그날 쫑이거든요. 끝났어요. 그날은 수업이 절대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, 한 귀로 들어봤자 어차피 한 귀로 또 나갈 거거든요. 부모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뭐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,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효율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멘탈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입시 상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염두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뭐 실적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지점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두 번째는 아이의 성적인데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요새는 고등학교별로 어떤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이제 성향도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학생들 보면은 이제 성적 수준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내신 성적에 따라 나중에 대학을 쓸 수 있는, 원서 쓸 수 있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과거보다 지금 좀 더 많이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어떤 핵심으로 가보면, 어쨌든 학생들이 과연 고등학교 올라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고 그 성적 갖고 좋은 대학교를 사실은 쓸 수 있을까가 결국에는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. 냉정한 어떤 성적 상황을 명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고,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, 혹은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를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은 고등학교라고 해도 전교생이 전부 다 뭐 서울대를 가고 전교생이 전부 다 뭐 의대를 가고 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학교라고 한들 거기에서 이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지 않아도 거기서 이제 또 성공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다 보니까,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얼마큼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이의 성적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? 네. 우선은 네. 그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이랑 다르게 학생들의 성적이나 등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그걸 공지하지는 않아요.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라든지 이런,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아무래도 이런 지점들을 좀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, 우선 중학교 성적을 당연히 첫 번째로는 우선 어쨌든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, 어쨌든 간에 그 절대적인 어떤 위치나 성취도 정도를 우선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우선 첫 번째이고, 그 다음에 특히나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 중학교 친구들끼리 거의 비슷하게 또 고등학교 많이 인근에서 가니까, 그러면은 중학교 때 나의 위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. 아예 타 지역으로 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, 당연히 이제 좀 더 정량적으로 뭔가 점수가 나오는 것들이 가장 어쨌든 참고를 할 만한데, 가장 대표적인 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이긴 해요.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랑 혹은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, 시간 맞춰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있어요. 특히 그거를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수학, 과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런 시험들을 좀 한번 보면 그 점수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어떤 성적을 어느 정도쯤 받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영어 같은 그런 어학 같은 경우는 뭐 인증 점수라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봤다 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볼 수 있고,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,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내신을 준비를 해줄 수 있는 학원 설명회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.
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 학교의 내신 경향이라든지 문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새는 또 많이 이제 홍보로 많이 이제 설명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좀 더 판단이 되실 것 같고, 무엇보다 그 사실 중학교 때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고등학교 때 꼭 좋은 성적을 받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서 학생의 성향이 좀 더 내신의 어떤 그, 저는 이제 이걸 맷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 딱 그 내신 기간 동안에 응집력 있게 이 포텐을 좀 터트릴 수 있는지,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흔히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교과서를 씹어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파워 있게 할 수 있는지,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성향도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. 네. 아, 그럼 방금 설명하신 그런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잡는 게 더 좋을까요? 물론 이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,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겠지만, 만약에 학생이 좀 더 내신을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성격, 성향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신을 잘 볼 수 있는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내신을 확실하게 좀 우위에 설 수 있게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. 네. 그러면 외고, 자사고 같은 학교에는 어떤 학생들이 우선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일반고에 비해서는 상위권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. 평균,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해요. 그러니까 외고라고 다 같은 외고는 아니고 자사고라고 또 다 비슷한 수준은 또 아니고 되게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학교들이 평균적으로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좀 더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더 이제 좀 더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우선은 그런 친구들, 그런 성향인 친구들이 우선은 성향적으로는 맞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대체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일반고에 비해서는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조금 더 때깔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 전형을 1순위로 생각하는 친구들,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학종이겠죠. 학종 같은 경우를 좀 더 그 성향에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이 대체로 어쨌든 일반고보다 시험 문제도 좀 어렵고 수능형이고,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비중을 좀 더 세게 두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기는 하죠. 또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고등학교를 택하는 게 좋을까요? 요새 친구들 같은 경우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통 전략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요. 첫 번째로는 전교 1등을 목표로 해서 어쨌든 그 정도 성적인 친구들만 보통 의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교 1등을 목표로 조금 더 내신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최우선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거나, 아니면은 이제 비교과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수능 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학교로 이제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크게 생각을 하는데, 수능 대비를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많아서 분위기가 좋고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한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, 학교에서 이제 내신 스타일이 수능이랑 좀 더 좀 잘 맞는 학교여야지 수능 대비하기 좋은 학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 때문에 시험 문제를 너무 수능형으로 내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러면 아무래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,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공부 자체가 수능이랑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, 또 다른 어떤 학교는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해도 그게 곧 수능 공부가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.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가 되니까,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의대를 수시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어쨌든 내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, 제가 이렇게 수능 공부하기 좋은 학교라고 표현한 그런 곳들이 대체로 이제 경쟁도 세고,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들도 많다 보니 내신 따기가 힘들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보통 너무 내신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 길게 봤으면 하고 생각하긴 해요. 이건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, 실제로 의대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재수 이상의 비율이 사실은 높고, 고등학생들은 누구나 다 수시로 끝내기를 원하고 절대 재수 삼수를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, 사실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보면서 수능까지 어느 정도를 염두하고 계산하면서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아무리 잘하는 친구라고 해도 내가 고등학교 가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느냐는 그 누구도 사실은 장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, 너무 내신 위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수능 준비하기 너무 낭패인 상황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선택 기준 보겠습니다. 목표 대학과 학과의 전형 특징. 우리 지금 방금 얘기를 했던 의대의 사례처럼, 이게 요새 보면은 대학
대학들마다의 어떤 차이도 있지만 학과별로도 좀 특성들이 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굉장히 수능 최저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은 어쨌든 수시든 정시든 수능의 영향력 안에 보통은 대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대다. 그럼 공대 같은 경우는 공대는 사실은 학종의 비중을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. 일반적인 종합대학 말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해서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.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다면은 학종을 상당하게 염두를 하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겠죠. 목표로 하는 대학과 학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그 전형 그리고 그 전형과 궁합이 맞는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좀 생각을 해야지 나랑 궁합이 맞는 고등학교를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인문학부는 어때요? 인문 쪽 인문 계열은? 지금 제가 지금 문과, 이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행 교육과정상에서는 문이과가 없습니다. 문이과가 없는데 현장에서 편의상 문이과를 구분을 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수능을 같이 보고 점수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시로 가서 수능 점수로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 상황이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불리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요. 수능을 보아하니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게 문과 어떤 학과를 한번 써볼까? 이렇게 지금은 좀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요새는 이제 문과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수시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, 고등학교가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도 어쨌든 이게 내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원서를 쓰면서 내가 문과 확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. 네, 이 시간 우리 공다경 소장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시 조언 덕분에 많은 학부모님들의 속이 뻥 뚫렸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감사합니다. 아유, 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